찬드러님 요즘 몸 컨디션 어떠세요? 날은 너무 덥지. 비와서 운동은 못하지. 운동을 못해서 몸은 또 찌뿌둥하지. 아주 죽겠습니다. 어허 지치시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청취자님을 위해서 웃음과 정보 쥐어짠해야 돼요. 레디! 찬드러의 더 테니스! 안녕하세요. 더 테니스의 모비딕 레딕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테니스의 더러더러 찬더러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야, 벌써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은 비가 너무 와가지고 네. 예정돼 있던 테니스를 못 쳐가지고요. 네네. 너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너무 짜증나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원래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4번 이상 테니스 쳐야 되는데 테니스를 못 치고 이제 운동을 못 하는데 또 음식을 섭취는 그대로 하든지 조금 더 먹게 되니까 좀 살도 찌는 것 같고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컨디션이 좀 다운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테니스 MBTI입니다. 찬더러님 MBTI 혹시 좋아하시나요? 제가 뭐 좋아하기보다는 뭐 이것저것 맞는 것도 있고 재미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맹신하진 않고 있는데 재밌는 또 해보니까 맞는 것도 네. 있고 해서 네 재밌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 찬더러님의 MBTI 샅샅이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때는 혈액형이었는데 기억나시죠? 혈액형. 맞네. 혹시 맞네요. 혈액형은 무슨 형이신가요? 저는 B형입니다. B형이세요? 네. 저는 무슨 형일 것 같으세요? O형일 것 같은데요. 틀렸습니다. 저는 A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레딕 찬드러 MBTI 한번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저 한번 맞춰보세요. 내향형 I, 외향형 E. 찬드러님은 E시죠? 저 맞아요. 저는 E고요. 네. 레딩님은 I일 것 같은데요. 네, I 맞습니다. 네. 내향형인 맞췄군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에너지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이 외향형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MBTI는 S랑 N인데요. S는 감각, N은 직관입니다. 찬더르님은 제가 이제 착장이나 이런 성격을 딱 봤을 때 S이실 것 같아요. 두 번째도 맞추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잘 좋습니다. 맞추시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어떠세요? 네, 그러면 레딩님은 N이신가요? 네, N입니다. 네. 저도 어떻게 맞췄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좀 직관에 좀 의존하는 편이에요. 꿈을 좀 많이 꾸고요.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그 직관 N이 가진 좀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T랑 F인데요. T는 thinking, 감정, feeling, F는 feeling입니다. 찬도르님은 보통 T 아니신가요? 남자들은 T가 많은데. 이번엔 틀리셨습니다. 네, 저는 F입니다. 그러십니까? 네. 네. 저를 그렇게 보셨나요? 네. T는 보통적으로 논리적인 사람. 네. 그리고 F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레딩님은 T일 것 같은데요. 네, T입니다. 네. 네, T입니다. 쪽이죠 여태까지. 네, 다 맞으셨고 전 하나 틀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J와 P. J는 좀 계획적인 타입이 여기에 속하고요. P는 perceiving, 재량인데요. 좀 일정을 변경해도 괜찮고 약간 상황을 받아들이는. 찬다라님 P죠? 요번에도 틀리셨습니다. 네, P 아니십니까? 저 벌써 P라고 써놨는데. 저는 J입니다. J. 네, ESFJ. 네, 레딩님도 J일 것 같은데요. 네, 저도 J입니다. 저 다 맞췄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네. 좀 지켜본 결과 네. 좀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는 타입인 것 같아서. 네. 그러시구나. 네, 저는 제가 옛날에는 원래 J였거든요. 완전 극 J여가지고 계획대로 뭔가 되지가 않으면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요즘은 점점 더 P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종합해 보면 저는 INTJ, 찬더러님은 ESFJ. 이렇게 MBTI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걸 한 이유는요. 최근 스페인의 그 소개팅 앱에서 테니스 선수들을 두고 MBTI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페더러는 ISFJ, 나달은 ISFP, 조코비치는 ESTP로 투표를 했더라고요. 이 선수 외에 또 다른 선수들도 있나요? 네, 다른 선수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선수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드베레프 선수 INTP로 나와 있고요. 다니엘 메드베데프 선수는 INFJ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코비치와 혈전을 벌였던 안드레이 루블레프 선수는요 ISFP이고요.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선수는 INFP로 나와 있네요. 저는 지금 딱 보니까 똑같은 MBTI는 없는 것 같네요. 네. ESFJ 없나요? 네, SFJ는 없고 네. 일단 보니까 페드로 선수와 시비용택 선수 앞에 I만 빼고 또 같네요, 저희가. ESFJ가 좀 흔한 MBTI가 아닌가 보네요. 제가 또 주위에 봤을 때 SFJ인 분들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네. 이렇게 선수들을 놓고 보니까는 아예 똑같은 사람은 없고 일단은 앞에 페드로 선수와 시비용택 선수가 I지만 나머지는 같습니다. 테일러 프리츠 ISFJ입니다. 아시고요? 그리고 네 ESFJ도 많진 않네요. 저는 제 MBTI만 봤었는데 제 MBTI INTJ잖아요. 네네. INTJ인 선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네, 원래는 그 메드베데프 선수가 INTJ로 투표값이 좀 비슷해가지고 내가 MBTI가 메드베데프랑 비슷하다는 타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투표가 INFJ로 넘어가더니 지금은 INFJ로 거의 고정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어떤 MBTI를 갖고 계시나요? 재미로 보는 거긴 하지만 살다 보면은 MBTI가 맞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잖아요. 과연 어떤 성격이 테니스를 잘 치기 좋은 성격인지 생각해보면서 본격 테니스 방송 더 테니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 윈블던이 시간이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녹음일 현재 남자 단식 4강전과 여자 단식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찬더러님 윈블던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윈블던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또 예상했던 선수들이 또 다 올라가고 있어서 네, 아주 응원하면서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저는 그 이변의 주인공을 좀 보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선수들의 환상적인 샷을 보니까 눈이 즐거웠습니다. 찬더러님은 이번 대회에서 최대 이변의 주인공 누구라고 보세요? 제가 쭉 봤는데 네네. 이렇게 되게 큰 이변이다라고 하는 경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좀 몇 개 뽑으라고 하면은 1라운드 경기죠. 마이클 모 선수와 오제 알리아심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1라운드에서 마이클 모 선수가 오제 알리아심을 3대1로 격파하면서 오제 알리아심이 광탈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거 지난주에 한번 저희가 짚어드렸었죠. 네네. 그리고 또 2라운드 경기인데요. 미카엘 이메르 선수와 테일러 프리츠 선수죠. 네, 테일러 프리츠 선수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3, 4, 5세트를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프리츠 선수는 작년에 8강전에서 나달 선수와 아주 혈전을 벌여가지고 4강 진출에는 실패했었는데요. 이번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일찍 떨어졌죠. 아쉽게도 2라운드에서 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경기인데요. 영국의 리안 브로디 선수와 캐스퍼 루드 선수. 3대1로 캐스퍼 루드가 패배했죠. 제가 이렇게 3경기 정도 이변 경기 한번 뽑아왔습니다. 레딩님은요? 저는 치치파스랑 유뱅크스 경기가 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유뱅크스 선수는 권순우 선수와 올해 2023 호주 오픈에서 128강 맞대결을 펼쳐가지고 국내 팬들에게 이름이 좀 익숙한 선수일 것 같은데 유뱅크스 선수가 탑10 안에 있는 선수와 15전의 전적이 있습니다. 그 15전 중에 3승 12패. 그러니까 탑10의 선수에게는 절대적인 약세를 보인 선수였는데 그 3승조차도 이번에 1승, 그러니까 이번에 치치파스에게 거둔 1승을 제외하고 테일러 프리츠나 카메론 노리처럼 좀 상대적으로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선수에게 승리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치파스 선수를 잡은 것까지도 충격이었는데 그 다음 라운드에서 전 세계 1위 메드베데프를 거의 지옥 끝까지 끌고 갔다가 아쉽게도 마지막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5세트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여자 경기에서는 어떤 이변이 있었나요? 제가 사실 우승 후보로 꼽은 이가 슈비용택 선수가
탈락을 하면서 현실은 역시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이가 슈비용텍 선수는요 우크라이나 출신 스비톨리나 선수에게 1대2로 잡히면서 스비톨리나 선수가 우크라이나를 대표해서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승자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개인 감정을 좀 없애고 기록이나 컨디션을 보고 정해야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슈비용텍을 좀 응원을 하나 봅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난 시간에 시비용택이 우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비용택이 또 잡히고 말았어요. 그러고 보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캐스퍼 루드나 네. 그 다음에 시비용택이나 윈블던에는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럼 남은 남자 단식 4강전 4명의 선수와 여자 단식 결승전을 예측을 해볼 텐데요. 녹음일 기준 남자 단식 4강전은 조코비치 대 시너, 메드베데프 대 알카라즈입니다. 먼저 조코비치 대 시너 경기 어떨까요? 일단 야닉 시너의 강력한 백핸드가 주 무기인데요. 네. 조코비치가 좀 여기서 고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근데 또 조코비치가 경험의 조코비치잖아요. 네네. 정말 이 두 명의 경기는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또 그냥 얘기해보자면 조코비치가 조금 더 우세? 네 우세하지 않을까? 약한 우세. 네, 약한 우세. 강우 말고 약우입니다. 약우. 네. 그 찬더르님 작년에 2022 윈블던 8강전도 혹시 보지 않으셨나요? 네, 봤습니다. 조코비치 시너. 네. 그때 경기가 좀 내일 경기에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때 경기. 네. 두 선수가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명경기를 펼쳤잖아요. 네네. 그 첫 두 세트를 시너가 조코비치를 잡으면서 2대 0으로 앞서 나갔는데 여기서부터 조코비치가 역습을 하면서 3대 2로 조코비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 뒤로 조코비치가 4강전 또 결승전까지 두 경기 아주 쉽게 낙승을 하면서 사실상 2022 윈블던에서 조코비치를 위협한 선수는 오직 시너뿐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윈블던에서 조코비치를 침몰시킬 수 있는 선수는 시너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지금 또 말을 하면서 조코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무서운 점이 네네. 2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2대 0. 네. 무려. 네. 그때 저희 같은 일반인이라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2대 0으로 이거 다 졌다. 2대 0 졌죠. 이거 좀 지겠다 약간 자신감이 오늘 안 된다, 없어. 떨어지겠다. 그냥 그래도 마지막은 내가 하고 싶고 좀 하고 해야겠다라는 뭐 생각이 좀 크잖아요. 근데 역시 조코비치는 조코비치네요, 진짜. 그 경기 제가 다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복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세트가 좀 관건이었어요. 첫 번째 세트에서 조코비치가 4대0 게임스코어 4대0까지 앞서갔거든요. 3대0, 4대0. 그러니까 초반에 무지하게 앞서갔단 말이에요. 앞서갔는데 점점 따라잡히더니 브레이크 하나 두 개 당하더니 5올 거기서 5올에서 시너가 브레이크를 하고 7대 5로 첫 세트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뭐랄까 조금 운도 안 따라주면서 실수 한두 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접전 상황에서 실수를 시너가 안 하고 조코비치는 실수를 하면서 그렇게 시너가 첫 두 세트를 쉽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둘의 차이가 네트 대시에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찬더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조코비치도 원래는 베이스 라인 플레이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서브앤 발리도 나가고 앞에 네트 대시도 많이 하면서 좀 이제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덜 느끼게 그런 전술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신어는 이제 네트 플레이에 대해서 좀 약점을 보이는 게 좀 사실인 거 한 것 같아요. 잦은 실수도 나오고 이 점에서 볼 때는 조코비치가 좀 이런 면에선 좀 우세하지 않을까. 오히려 네트 플레이에서는 조코비치가 조금 앞선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좀 일단 그러면 기술별로 좀 세분화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서브는 둘 중에 조코비치, 시너 중에 누가 좀 더 좋을까요? 저는 야닉 시너에게 좀 더
표를 주고 싶습니다. 아, 시너의 서브가 조금 더 강력하다. 네. 근데 이제 윈블던 잔디코트에서 서브 강력한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서브에는 야닉 시너에게 1점을 네. 찬더르님 주셨고요. 네. 저는 오히려 조코비치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코비치의 심리전과 서브 심리전 강력하진 않지만 상대 선수의 포지션을 보면서 넣을 수 있는 서브 거기다가 정확도 그렇게 해서 저는 조코비치에게 1점을 주고 싶거든요. 그러고 보면 조코비치는 뭐 서브가 정말 강력하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조코비치 맞아요. 서브. 근데 네. 이 서브 플레이스먼트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은근 그러면서- 에이스는 안 나오지만 네. 서브 포인트는 많은.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브는 찬더르님은 시너, 저는 네. 조코비치에게 점수를 줬고요. 포핸드 스트로크. 포핸드는 저는 조코비치 표를 주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포핸드 조코비치 주셨고 네. 저는 포핸드는 시너에게 줬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포핸드 시너는 보통 그 작년 임블던 경기를 제가 보고 왔는데 스트로크 대결에서 조코비치를 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포핸드 스트로크에서는 또 시너의 그 스트로크 치는 거 보면은 이게 착시 효과인데 팔이랑 라켓이 연결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쟤는 진짜 시너 선수는 손목에 힘도 빠지면서 정말 연체동물처럼 잘 친다. 거기다가 뭐 몸도 여리여리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강력한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시너에게 스트로크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강점을 주고 싶다. 백핸드 스트로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백핸드 스트로크는 저는 야닉 시너가 더 강력하지 않나. 백핸드 스트로크 야닉 시너. 저는 조코비치요. 네, 지금 서로 네. 아예 반대 노선처럼 노선처럼. 이렇게 됐네요. 네. 네. 백핸드 스트로크는 조코비치. 네. 발리는 어떤가요? 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조코비치가 좀 더. 조코비치. 네. 발리 조코비치. 저도 발리는 조코비치. 네. 네. 그러면 지금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지금 찬더러님이 시너에게 3점을. 그런가요? 저는 조코비치에게 3점을. 그러면 네 시너와 조코비치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예상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다음 주에 저녁 내기 어떠십니까? 좋죠. 네. 네. 조코비치 시너. 찬더러의 선택은? 저는 지금 야닉 시너 선수가 네. 정말 기세가 좋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네. 저는 경험을 더. 경험을. 네, 경험이 더 중요하다. 네. 네. 조코비치를 뽑겠습니다. 조코비치. 네. 청취자 여러분들, 찬더러님은 조코비치가 승리한다고 걸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시너가 승리한다고 걸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내기가 되잖아요. 네, 저는 조코비치 팬이지만 네. 조코비치가 이기면 기분 좋게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페더러 팬입니다. 네, 제가 지금 조코비치를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반대 요정. 제가 조코비치를 뽐으로써 야닉 시너가 승리하라. 아니 그럼 안 되죠. 저도 기분 좋게. 그렇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찬도르님은 조코비치, 저는 시너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옆에 들어오죠. 알카라즈 메드베데프. 네. 찬도르님 어떻게 보시나요? 메드베데프가 일단 윈블던에도 참 성적을 못 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첫 4강이거든요. 메데비. 메드베데프 선수가 첫 4강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벤투스 경기에서 질 뻔했어요. 네, 거의 질 뻔했죠. 왜 질 뻔했냐면 제가 딱 그 경기를 봤을 때 유벤투스 선수가 서브앤 발리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잡고 들어가서 득점을 많이 땄거든요. 물론 서브앤 발리로 실점한 것도 있지만요. 네, 그거에서 좀 많이 당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마지막 5세트에 유벤투스가 범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첫 시작부터 범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정말 집중해서 모든 샷들을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했으면 정말 유벤투스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메드베데프 선수가 그래도 또 침착하게 잘 경기를 풀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4강에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 일단은 이제 알카라즈 선수와 대결을 하는데요. 저는 알카라즈 선수가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 네. 알카라즈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메드베데프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재밌네요. 서로 이게 반대되는 아니, 성향을 얘기하지. 짠 것처럼 네. 저희 네. 전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네네. 네, 저는 메드베데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잔디코트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메드베데프가 유벤투스에게 밀린 이유는 저는 서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벤투스 서브가 키가 190이고 굉장히 강력하게 서브가 들어갔고 서브앤발리는 서브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되니까. 네. 유벤투스가 안 됐던 이유는 5세트에 보니까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보였어요. 네. 그래서 발이 좀 덜 움직이고 푸더크가 좀 좋지 않으면서 스텝이 좀 망가지면서 이제 공격적인 베이스 라이너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메드베데프가 기상회생을 했는데 과연 알카라즈 메드베데프 어떻게 될 건가? 그냥 예상을 해보면 메드베데프의 보통 전략이 딥 리턴 전략이잖아요. 뒤에서 한참 뒤에서 딥 리턴을 하는데 알카라즈는 스트로크를 친다. 그러면 이제 메드베데프는 뒤에서 리턴을 하겠죠. 리턴을 했는데 알카라즈가 뒤에 있는 거 보고 드롭샷. 정확하시네요. 그렇죠. 그러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메드베데프가 앞으로 뛰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알카라즈의 드롭샷이 잘 들어간다고 하면은 메드베데프가 질 것 같고. 근데 이제 드롭샷을 제가 지금까지 알카라즈 경기를 쭉 봤는데 드롭샷이 그 작년이나 재작년 알카라즈가 처음 이제 US 오픈 우승할 때처럼 막 환상적으로 들어가는 드롭샷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횟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시도 횟수가. 두 번째가 잔디 코트니까 공이 높이 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낮은 공을 드롭샷 하려면 훨씬 더 어렵고 또 그 드롭샷을 짧게 떨어뜨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하드 코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클레이 코트에서 공이 높이 튀는 상황에서는 드롭샷을 하기가 편할 텐데 잔디 코트는 공이 앞으로 밀리기 때문에 드롭샷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서 드롭샷을 놓는다면 드롭샷을 밋밋하게 들어가면 그 다음엔 바로 내가 실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드롭샷을 잘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드롭샷이 없는 알카라즈는 메드베데프와의 그 샷 대결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첫 번째고 이것도 그러면 저희가 그 아까 전에 조코비치 씨는 한 것처럼 뭐 서브나 이런 것처럼 하나씩 점수를 한번 줘볼까요? 메드베데프 알카라즈 서브는 누가 더 좋은가요? 이거는 메드베데프가 좀 앞서지 않았나. 저도 메드베데프 네, 같습니다. 파워 면에서나 네. 그리고 키가 있기 때문에 서브, 네. 네. 그러면 포핸드 스트로크. 포핸드 스트로크는 알카라즈 뽑겠습니다. 저도 알카라즈입니다. 여기서는 또 네. 백핸드 스트로크는 어떤가요? 백핸드는 메드베데프죠. 네. 백핸드는 메드베데프. 네. 저도 백핸드 메드베데프. 발리는 알카라즈입니다. 발리 알카라즈. 저는 메드베데프. 네. 뭐 정신력 하나 더 넣어볼까요? 정신이 어떤가요? 스피릿. 정신력. 투지. 네. 투지는 저는 알카라즈 뽑겠습니다. 저도 알카라즈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서 딱 걸린 게 지금 어쨌든 결승전에 조코비치가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코비치 이 선수들은 조코비치가 결승전에 갈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면 내가 가상의 적 대마왕 조코비치를 보면서 과연 조코비치를 이겨본 선수가 있는가 그랜드슬램에서. 메드베데프는 이겨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드베데프가 정신력에서 알카라즈를 조금 더 앞선다. 특히 그 US 오픈에서 그때도 그거 지고 있는 걸 역전해가지고 이겼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알카라즈가 메드베데프에 비해서 정신력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메드베데프가 알카라즈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코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단 윈블던 그 잔디 코트이기 때문에 네. 일단 메드베데프가 잘하는 그런 주 그렇죠. 코트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네, 그게 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보통 알카라즈도 그랜드슬램 우승은 US 오픈. 그죠? 하드코트에서 스페셜리스트인 메드베데프도 US 오픈. 결국에는 둘 다 하드코트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알카라즈는 클레이 코트에도 자신감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둘 다 잔디 코트는 생소하다는 게 제 의견이고 둘 다 그렇게 서페이스에 대한 그 장점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디폴트로 두고 그냥 능력으로만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서브에 좀 가중치를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결국 서브 게임이 절반이니까 서브 게임을 어떻게 브레이크하냐를 봐야 되는데 그 이번에 알카라즈랑 루네는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리고 둘이 친구잖아요. 네네네.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되게 진짜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이지 치열하게.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진짜 싱겁게 끝나더라고요. 네. 결국 뭐 에러 하나 두 개 차이로
세트가 그냥 훅훅 가버리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홀거르네가 아직 알카라즈에 비해서는 압박감을 대하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알카라즈가 그 루네의 서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브레이크를 잔디코트에서 하긴 어렵잖아요. 서브가 강한 선수일수록 더. 그런데 알카라즈의 리턴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못했어요. 사실은 3대 0이긴 한데 그 안에 게임의 내용을 본다면 알카라즈가 압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루네가 조금 더 뭐 영리하든지 아니면 알카라즈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3대 0이긴 하지만 훨씬 쉽게 끝낼 수 있는 거를 못 끝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서브가 강한 메드베데프와 알카라즈를 만난다면 알카라즈가 조금 리턴에 좀 애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메드베데프, 찬너르님은 저는 알카라즈. 그러면 우리가 요거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녹음을 하게 됐을 때 결승전이 끝났을 거란 말이죠. 네. 지금 내기를 2개 한 거거든요. 조코비치 시너, 메드베데프 알카라즈 1대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면 남자 단식 결승으로 하실래요? 아니면 여자 단식 결승 우승자를 맞추기 뭐 이런 거 하실래요? 남자 단식 결승 좀 맞추기 어렵나? 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게 또 모르겠네요. 남자 단식 결승. 네. 아 말을 아끼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네. 결승을 지금 말했는데 네. 그 선수가 네.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 지금 의미가 없거든요. 둘 다 지는 거. 네. 그럼 여자 단식 결승으로 하시죠. 그러면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여자 단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자 단식은요 4강전까지 진행이 되어서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티니지의 온스 자베르 선수, 작년 준우승한 선수죠. 네. 와 체코의 본드로소바 선수. 네. 본드로소바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여자 단식도 좀 챙겨 보셨나요? 네, 좀 봤습니다. 저도. 어떤 경기 보셨죠? 저는 온스 자베르 선수와 사발렌카, 아리나 사발렌카 선수 경기 봤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주신 본드로바 선수와 스비톨리나, 네, 이 선수들의 경기를 봤는데요. 네네. 일단 온스 자베르 선수와 아리나 사발렌카 선수 경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승패는 제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언포스트 에러가 사발렌카 선수가 좀더 45개예요. 아. 네, 그리고 온스 자베르 선수가 14개입니다.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단 여기서 에러 범실을 사발렌카 선수가 뭐 백핸드, 포핸드 가릴 거 없이 뭐 다운드를 쳤다가 네트에 걸리는 샷이 엄청 많았어요. 네, 일단 여기서 승패가 갈렸다 볼 수 있겠고요. 혹시 찬더라님도 단식을 재밌게 치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언퍼스트 에러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실력이죠. 네, 테크닉이 받쳐주지 않아서. 네네. 네, 근데 이제 압박감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저도 최대한 즐겁게 하면서 압박감을 안 받으면서 하려고 하지만, 네.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또 네네. 어떨 때 제일 압박감을 받냐면, 네. 제가 상대방 서브를 먼저 제가 첫 서브를 이기고 1대 0으로 이기고, 네. 그다음에 상대방 서브를 브레이크 했어요. 네. 그럼 2대 0이잖아요. 2대 0이죠. 그 다음 제 서브가 제일 압박감이 커요. 이기고 있는데도 압박감이요? 네. 그게 압박감이 큽니다, 제일. 저는 그래요. 근데 사발렌카가 첫 세트를 잡았었죠. 네, 잡았었죠. 이제 동등하게 가다가 1세트는 이제 타이까지 갔어요. 네. 타이에서 맞아요. 7대 5에 마지막에 맞아요. 이제 온스 자베르 선수의 이제 범실로 이제 경기가 끝났는데요. 이제 2세트를 보면 3대 3까지는 비슷하게 갔는데 갔다가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합니다. 사발렌카 브레이크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대 3 경기에서 이제 사발렌카 선수의 이제 서브 게임이었죠. 네. 듀스까지 갑니다. 네. 듀스까지 치고 박다가 여기서 바로 잠깐만요. 4대 3에서 내가 지금 4대 3이에요. 네. 여기서 서브 게임 잡으면 5대 3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앞에 1세트 잡았기 때문에 나 이제 쉽게 이기네, 2대 0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게 뭐 저희 전부 뇌피셜입니다. 네. 이 지금 사발렌카 선수에게 네.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4대 3 이제 본인 서브에서 듀스까지 가가지고 치고 받다가 네. 바로 브레이크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4대4가 됐어요. 4대4가 됐죠. 네. 근데 그러면 좌절감이 좀 더 크겠네요.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리적인 데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프로 선수다 보니까 뭐 제가 하는 것보다는 더 낫긴 하겠죠. 네. 네. 근데 그 마지막 포인트도 온스 자베르 선수가 완벽한 멋진 백핸드로 마무리를 졌어요. 엄청 네. 멋있는 샷.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게임을 지키면서 온스 자베르가 2세트를 6대4로 이겼거든요. 가져가고. 네. 근데 보면은 일단은 사발렌카 선수는 강력한 서브랑 포핸드가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풀어갔어요. 온스 자베르 선수의 백핸드만 공략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보내줬거든요. 그렇게 잘 하다가 멘탈이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제 너무 좀 파워풀하게 졌다고 해야 되나? 좀 공략을 하다가 이제 자기 공격에 이제 자기 제뿔에 진 건지는 뭐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게 조금이나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3세트 경기도 2대2까지 이제 팽팽하게 진행하다가 이제 네. 3대2 사발렌카 선수의 서브였죠. 여기서 또 온스 자베르 선수가 브레이크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서브 에이스로 마무리 졌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 게임을 잘 지키면서 또 승리하면서 온스 자베르 선수가 2대1로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저도 이 경기를 재밌게 지켜봤는데요. 저는 3세트가 이 경기에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일단 어쨌든 세트가 끝났으면 잠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좀 마음을 진정시킬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데 3세트 중반까지 넘어가면서 사발렌카 선수가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거를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은 포핸드, 백핸드가 일단 말을 듣지 않잖아요. 네.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건 저의 경우인데 제가 스트로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저는 보통 좀 자세가 높을 때 그렇더라고요. 더 앉거나 더 앉지 못한 사발렌카 선수 분명히 알았을 텐데 내가 더 앉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내가 체력이 고갈됐기 때문에 앉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발렌카 선수가 3세트 됐을 때는 약간 공을 넘기기 느낌이랄까요? 좀 이렇게 넘겨주는, 그러니까 공격을 해야지 이게 최선의 방어가 되는데 파워가 떨어졌죠. 네, 1, 그래서 온스 자베르 선수는 그냥 자신감 있게 그냥 포핸드, 백핸드를 상대방에게 치고 코스를 공략을 하는데 사발렌카 선수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가는 게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온스 자베르 선수나 사발렌카 선수 특별히 응원하는 선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그래봤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사발렌카 선수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스 자베르 선수는 그리고 여자 선수들 중에 또 부블릭 선수처럼 네. 약간 그렇게 막 되게 큰 벤치 플레이는 안 하지만 뭐 쇼트도 넣고 드롭샷도 많이 넣는 선수죠. 자유분방하게 테니스를 치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스트로크가 사발렌카 선수보다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코스를 잘 집중 공략을 하면서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온스 자베르 선수는 2022년, 2023년 2년 연속으로 윈블던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4강전이죠. 스비톨리나 선수와 본드로소바 선수의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경기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포스트 에러를 보면은 네.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스비톨리나 선수가 24개고요. 네. 본드로바 선수가 25개인데 비슷한데 그럼 집중력의 차이였을까요? 일단은 스비톨리나 선수가 범실을 좀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 중요한 타이밍에 네,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건 봤습니다.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네네네. 거의 이제 뭐 완전 위너로 끝낼 수 있는 포인트를 집중하지 못하면서 그냥 받아치고 본드로바 선수 받아치고 끝까지 따라가서 받아치고 스비톨리는 그냥 보고만 있고 이런 플레이가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1세트 3대3 15 포리스코어에서 잇따른 계속된 범실로 브레이크를 당했고요. 네. 5대3에서도 브레이크로 마지막 세트를 본드로바소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브레이크를 바로 연달아 당하면서 1세트를 내주게 됐어요. 그리고 6대3으로 1세트는 본드로바 선수가 이제 가져가게 됐고요. 그리고 2세트가 되게 좀 재밌는데 2세트 첫 게임부터 첫 서브죠. 이제 첫 서브는 본드로바소가 하고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이제 1대0
스비톨리나 선수의 서브에서 바로 브레이크를 당합니다. 2대0 이제 2대0까지 벌어졌어요. 네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브도 이제 본드로소바 자기 거 잘 지키고 3대0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스비톨리나 선수의 또 서브였죠. 거기서 또 브레이크를 당합니다. 4대0. 연달아 네. 브레이크를 당하면서 4대0까지 끌려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났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드로소바 선수 서브인데 여기서 이제 스비톨리나가 브레이크를 하게 됩니다. 네, 브레이크를 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대2까지 이제 붙었어요. 따라 붙었어요. 4대2까지. 근데 여기서 또 본드로소바 발음이 어렵죠. 본드로소바. 어렵네요. 네. 본드로소바 선수의 네. 서브를 다시 또 브레이크합니다. 스비톨리나 그래서 브레이크해서 4대3이 됐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스비톨리나 선수가 서브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 서브를 올렸으면 이제 4대4 동점에서 이제 다시 해볼 이제 3세트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었는데 네네. 여기서 바로 또 브레이크를 당하면서 네, 5대3. 이제 뒷심이 계속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4대 0부터 4대 3까지 가면은 이제 잘 끌어왔는데, 네, 그리고 자기 서브였고, 네, 그랬는데 지키지 못하면서 계속 범실을 해서 이제 5대 3이 됐죠. 네. 네, 거기서 이제 또 본드로바 선수의 서브 잘 지켜내면서 이제 마지막 세트도 마지막 게임도 잘 지켜내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스비톨리나 선수와 본드로소바 선수 최근 맞대결은 이제 본드로소바가 2연승으로 네, 이기고 있는데 지금 또 이겨가지고 3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원래 좀 그 상대 전적이 좀 있었네요. 네. 그 스비톨리나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윈블던 우승이 있는 선수죠. 네, 우승이 있죠. 네, 2회 우승이 있고 또 최근에 아이를 출산하면서 네. 그 남편이 프랑스의 네, 가엘 몽피스 선수입니다. 네, 가엘 몽피스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엘 몽피스 선수와 네,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역시 엄마의 힘을 보여줘서 이번 4강까지 올라간 것도 사실은 이변의 연속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까지 이제 준결승 전까지 이제 엄마 돌풍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기사가 많이 있었죠. 네, 스비톨리나가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용택을 꺾고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돌풍이다. 그래서 지금 뭐 기사도 나고 이랬는데 그리고 스비톨리나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이제 작년 2월에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4월에 복귀를 했는데요. 네. 윈블던에는 와일드 카드로 맞아요. 여자 단식 4강에 오른 역대 세 번째 선수라고 합니다. 오, 네. 또 다른 기록을. 네, 그래서 이거 이변이면 이변이고 또 돌풍이면 돌풍인 것 같습니다. 선수가.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봤죠. 그 스텝박스에서 네. 4강 정도면 또 런던이고 파리에 사니까 이제 기차로 1시간 거리이거든요. 남편이 좀 와서 응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일몽피가 혹시 잡히나 해서 저는 유심히 봤는데 역시나 육아의 벽은 높았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네. 네, 한 사람은 봐야죠. 네. 본드로소바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샷을 많이 친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이제 스비톨리나 선수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점수가 좀 많이 벌어져서 뒷심을 끝까지 발휘를 해봤지만 역전을 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승자 예측 한번 해볼까요? 운스자베르 대 본드로소바 선수가 결승에 올랐는데요. 우리 찬더러님께서는 어떤 분께 한번 걸어볼까요? 저는 차포 다 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운스자베르입니다. 왜냐? 네. 제가 또 브레이크 포인트도 받고 네. 그 결승전 경기도 제가 받고 다 본 결과 일단은 온스자베르 선수가 아쉽게 작년 윈블던 결승에서 2대1로 네, 패배했어요. 네. 일단 첫 세트는 이겼고 그 네. 나머지 세트를 다 내주면서 우승을 못하고 이제 준우승을 맞아요.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번 2023 윈블던 경기에서 복수에 성공했죠. 네, 리바키나 선수를 8강전에서 네, 8강전에서 만나서 반대로 됐어요. 첫 1세트를 내줬지만 네, 그다음에 내리 경기를 잡아내면서 복수에 성공하면서 지금 이제 결승까지 올라 있는데 그 아쉬움을 이번 윈블던에서 잘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본드로소바에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가셔야죠. 그러면 지금 네. 3개의 저희 내기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조코비치 시너, 네. 메드베데프 알카라즈, 그다음 본드로소바와 온스자베르 이렇게 다음 주에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니스 24/7 이번 주 가장 핫한 테니스계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나요, 레딩님?
대한민국 남자 주니어 김장준 선수가 브라질의 후아우 폰세카 선수와 벌인 윈블던 1라운드에서 5대7, 2대6, 세트스코어 0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김장준 선수는 대한민국 테니스의 전설 이영택 오리온 테니스팀 감독에게 훈련을 받으며 개인 랭킹을 끌어올렸는데요. 최고 랭킹 46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김장준 선수는 또한 일본의 하야토 마츠오카 선수와 페어를 이뤄서요. 윈블던 주니어 복식 대회를 출전하였습니다. 역시 이탈리아의 카니아토 로마노 조에게 0대2로 패해 대회를 마무리하였네요. 대한민국 테니스의 기대주인 김장준 선수 값진 경험을 통해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윈블던 경기에서 돌풍이죠. 남자 단식의 돌풍. 네, 2명의 선수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8강까지의 대진을 한번 보면 1번 시드, 2번 시드, 3번 시드, 6번 시드, 8번 시드 틈에서 43위 크리스토퍼 유뱅크스 선수와 92위 로만 사피 울린 선수가 이 틈에서 지금 경기를 했는데요. 92위입니다. 로만 사피 울린 선수가. 근데 8강까지 오르는 되게 돌풍의 주역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뱅크스 선수가 이 선수도 43위예요. 근데 이 전대회에 마요르카 오픈에서 또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블던에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이 두 선수 일단 이 탑랭커 사이에서 아주 경기를 잘해가지고 8강까지 올라왔는데요. 아쉽게도 4강에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이번 윈블던의 돌풍의 주역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선수의 경기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레딕 찬더러의 더 테니스 이번 주부터 1부와 2부로 나눠서 방송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1부 방송이었고요. 잠깐 있다가 2부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